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1970, 80년대의 산업 경제와 1990년대의 정보 경제를 지나 세계 경제는 창조 경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 우리나라도 창조 경제의 시대, 그 출발점에 섰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 창조경제. 창조경제 실현에 장유될 창조경제타운. 그 문이 열린다. 지난해 강남스타일이란 노래와 춤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월드스타 싸이.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그의 노래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는 뉴미디어와 결합해 전 세계의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노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가 이끌고 있는 한류는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한류 관련 업체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8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지식재산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 정보, 기술 등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 지식재산.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이제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그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창의력이나 감성을 기반으로 한 그 지식재산이 이제 그런 무형 자산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로 에너지를 생성해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해주는 태양전지 쓰레기통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쓰레기 수거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좋은 예다.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발명과 발견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왔고, 지금은 지식재산이란 개념으로 경제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거의 산업 생산 시대와는 달리 지식재산 시대에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창의성이 구체화 과정을 거치면 누구라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오프라인 교류,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 서비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회가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도 창의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플랫폼이 바로 창조경제타운이다.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회원 가입을 한 뒤 게시판에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교육 문화,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부품 소재 등 각 분야 전문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온라인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개설한 창조경제타운.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특허부터 창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줄 창조경제타운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창조경제 실현의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다. 창조경제타운을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정부. 그 중심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부터 창조경제타운을 준비해왔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창조경제타운 개설의 목적이었다. 지난 9월 30일 개설 이후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등록된 아이디어는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까지 3천여 건에 이른다. 이처럼 뜨거운 국민 참여도는 창조경제타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대변해주고 있어 창조경제타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힘이 실린다. 상상력, 아이디어가 자원이 되는, 돈이 되는 경제가 이 창조 경제다. 그렇다면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썩히지 말고 주저없이 타운의 문을 두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또는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저없이 여기 문을 두드리시면 도전하고 상상하고 창업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생길 것입니다. 아이디어 제안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기술 개발, 권리화, 자금, 인프라 등 모든 단계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조 경제 타운. 국민들에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창조경제타운을 이끌어갈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은혜 박사도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제안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조은혜 박사는 환경 에너지 분야 중 연료전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으십니다. 이거를 기술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 전문가들이 도와드림으로써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져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창조경제타운에는 모두 25개 정부 출연연구소의 핵심 연구원들이 국민 아이디어 창업화를 지원하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이곳은 모바일이 아닌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 솔루션을 개발해 전자책 시장에 진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PC나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 솔루션 사업을 하는 곳은 유럽과 아시아 안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흔치 않은데 바로 이 점이 청년 창업가 성경환 씨의 창업 아이디어였다. 시장 진입에 있어서 사실상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경우에서는 현재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장은 현재 안드로이드, iOS와 좀 다르게 인제 시작된 부분이고 조금씩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경환 대표가 개발한 전자책 솔루션은 10인치 이상의 태블릿 PC에 맞게 개발되었다. 특히 종이책을 읽을 때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가독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윈도우 스토어에 전자책 솔루션을 제공한 지 6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00건을 넘었고 독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남과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 성경환 씨. 지난 창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어 창조경제타운 개설 소식에 그 누구보다 기대가 크다. 저도 청년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물론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처음에 도전할 때는 그 많은 불안감과 이제 좀 고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그리고 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힘든 부분을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뭐랄까 마음의 안식처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청년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조금 패기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더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환 대표와 같은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왔던 기관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줄 공간이라는 점에서 창조경제타운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타운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오픈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그 아이디어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받고 또 평가받은 아이디어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실행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포탈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들 많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본인이 실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들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커 보여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의 시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만든 애니메이션과 독특한 캐릭터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 또 다른 한류를 이끌어내고 있기도 한데 애니메이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를 찾았다.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를 귀여운 동물로 형상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영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단 그 코코몽이라는 캐릭터가 좀 다른 캐릭터는 다른 면이 있어요. 일단 일반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만을 위한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캐릭터라고 보면은 코코몽에는 그 아시겠지만은 여러 채소들 캐릭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채소를 먹자, 몸에 좋은 것들이니까 다 채소를 먹자 그런 거, 그리고 뭐 양치 잘하기, 뭐 손 닦기 이런 그런 뭐 교육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들도 그 캐릭터를 좋아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선호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코코몽 같은 경우엔 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뭐 코코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의 해외 시장 진출로 캐릭터 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100여 개에 이르는 라이선스 제휴를 통해 500개에 가까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저희는 창조경제가 일단 제작 기술력이 베이스가 되고요. 또 거기에 대중들이 문화적 니즈나 그런 욕구들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이런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 그런 서클이 융합되는 거 이게 컨텐츠 산업이고 창조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융합 산업으로 볼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야 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콘텐츠 분야가 발전하게 된 것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기술 간의 결합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 창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적인 분야로서 이 문화 분야의 어떤 융합과 다원화와 이런 어떤 그 진화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창조 경제의 발전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찰 구조원이 이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창조경제타운이 개설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4일에는 특별한 만남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지금 발신하는 그 전화를 걸어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등록한 아이디어 제안자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멘토로 나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만난 자리였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양한 전문가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좀 뭐 분실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물건을 이제 그 6개월, 9개월, 12개월 현재 2,500여 명의 전문가 멘토가 참여하는 멘토링 서비스는 창조 경제타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매출 이익에서 아이디어 제안자가 직접 원하는 분야의 멘토에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필요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그 매출 그래프가 이렇게 탁탁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익이 어떻게 됩니다. 응? 액수를 또 통합해가지고 다시 분류해가지고 다시 그래프 올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대환 씨도 멘토링 서비스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김대환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스마트폰 등의 분실물 회수 서비스로 24시간 편의점의 무인 택배기와 연계한 사업 아이템이다. 우체국이나 경찰서와 달리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과 연계한 창업 아이디어는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현재 사업화 추진 중에 있다. 만들면 안 돼. 이미 계산된 숫자가 눈에 금방 탁 벌써 들어와요. 멘토 박용호 씨와의 두 번째 만남. 막막했던 김대환 씨는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여기 핸드폰만 있잖아. 멘토링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이왕 제안을 했을 때는 시장성을 좀 먼저 보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할까 이거가 있으면은. 근데 그 편한데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하고 또 마케팅에서 실익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 또 사업 계획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또 검토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됐죠. 그렇게 폰을 이제 신고한 분들이 정보통신 분야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박용호 씨. 굉장히 좋은 인프라거든 한국이. 벌써 20여 건의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해 왔는데 특히 김대환 씨의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에 더 열심히 돕고 있다. 개 중에는 굉장히 좋은 그 사업 모델로 보이더라고요. 습득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가 젊은 친구들이 아주 도전적이고 또 한국에서 이런 성공 사례를 근간으로 일본이나 뭐 중국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상으로만 그칠 수 있었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타운의 역할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신기술,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조경제타운. 시작 단계인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이 그 건의사항들만 잔뜩 모이는 그런 모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켜주는 그 시스템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정확히 선정을 해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 실현의 장인, 창조경제타운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디어는 이경한 씨가 올린 부상 없이 손쉽게 따는 안전캔. 통조림 캔에 절취선이 있고 이 절취선을 잘라내는 따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기존의 캔에 비해 적은 힘으로 안전하게 딸 수 있으며 개봉 후에는 뚜껑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김종우 씨가 올린 털 필요가 없는 분필 지우개. 털이 장치와 포집 장치를 내장한 분필 지우개에는
고무 마찰 롤러가 장착돼 있어 롤러는 안으로 회전해 들어가는 동시에 내부에서 털리고 새로운 면은 밖으로 나오도록 설계됐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디어는 자동차용 다목적 발열 매트. 이 매트에 연결된 선을 시거라이터에 꽂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 15초에서 30초 사이에 95도까지 발열하기 때문에 눈을 완전히 싹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죠. 자동차의 유리나 본체에 눈이 쌓여 얼거나 성에가 끼었을 때 신속하게 녹여주는 다목적 발열 매트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학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